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차영민도 12년대 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강진에서 김건희 구속을 위한 무기한 농성장이 오늘 하루는 쉬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실 거는 우리 초심 백은정 대표님이 약간 좀 편찮으세요. 아주 심한 건 아닙니다. 갑자기 편찮으시다니까 사람들이 심한 거냐고 그러는데 심하진 않고 근데 편찮으셔서 오늘 하루 그냥 그래도 저희가 쉬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또 특별한 손님 모셔서 이차영민도 10년대 5시 방송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100만이 눈앞에 와 있고요. 서버가 증설이 돼서 약 한 5일 정도 지나고 나면 정말 놀라울 정도의 그 국회 청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1000만을 넘기는 그런 놀라운 청원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7월 20일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주권당이 이게 되게 오래된 당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한 10년 되지 않았어요? 창당한 지가 이제 한 반년 됐습니다. 작년 12월 16일 날 그렇죠. 창당 대회를 해가지고 창당을 12월에 그래도 연내 마무리를 했고요. 우리가 그래도 정말 창당하고 정말 힘을 쏟고 그래도 우리가 애썼다 한 일은 이번에 이제 총선 때 용산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 당 지금은 이제 대변인을 하고 있는 부산하 후보 용산에 출마해서 이름 들어봤어요. 2월에 출마를 결의하자마자 우리가 처음 시작한 일이 윤석열 출근 감시 그 활동을 했었죠. 그래서 정말로 저희가 아침 7시 반부터 9시 넘어서까지는 계속 했거든요. 진짜 출근 안 하더라고요. 이런. 그리고 출근하는 걸 몇 번 봤어요. 한 2번 봤나? 근데 그것도 거의 9시 다 돼서 그 외에는 거의 9시 9시 전에는 출근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가 그 용산에서의 저희는 뭐 총선 선거였지만 사실 투쟁이다 생각하고 그리고 사전 투표하기 전날 우리 후보가 사퇴해서 국힘당 권영세를 낙선시키자고 사퇴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에서 이제는 탄핵을 최대한 빠르게 조기에 이뤄나가자고 저희의 당력을 다 쏟고 있고 그리고 뭐 다른 당도 요즘이 뭐 선거 이후라 다 비슷한데 저희도 당직 선거를 이번 달에 합니다. 이번 달에? 그래서 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결의를 했어요. 일기를 아직 이거밖에 못했는데 일기가 2기까지는 책임져야지. 이렇게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옛날 학생운동 하시는 거 아니야? 우리가 옛날 학생운동도 1기, 2기, 3기가 막 그랬는데. 뭐 아니 원래 당들이 기수를 세긴 세요. 근데 이제 오래된 당들은 너무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시작이니까 이제 어쨌든 이제 창당 임원들이 1기고 그러니까 그 다음은 2기로서 그래도 1기를 잘 계승하는 의미가 있죠. 그럼 오늘 우리 이차영민도 12년대 이 5시 방송에 많은 분들이 좀 들어와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평소 때보다 더블로 들어와서. 우리 박 대표님 일단 오늘 감사합니다. 잘하셔야 돼. 시원하게 그리고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 또 궁금한 거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요즘 돌아가는 것 중에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제 90만 넘었고 이제 100만 넘어가고 그다음에 뭐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버 증설하라 명령을 내렸고 그게 뭐 지금 5일 걸린다 뭐 어떤 분은 뭐 10일 넘게 걸린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근데도 대기 인수가 막 3만 이렇게 걸리면서 막 10시간, 15시간 이렇게 지나면서도 기필코 이 청원에 내가 청원하겠다. 그런 분들이 이를 악물고 정말 이를 악물고 몇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 청원을 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 박 대표님 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까 좀 전에도 제가 오늘 한번 들어가 봤는데 한 2만 몇천 명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2만 3만은 기본이에요. 그리고 지금 또 어느 실력자가 그 실시간으로 카운팅되는 이거를 볼 수 있게 만들었던데 그래프하고 진짜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거를 자동으로 계산하게 돼 있더라고요. 최근 1분간 얼마나 이거를 처리되는지. 우리 IT 강국. 그래가지고 IT 강국 100만 달성 예상 시간이 거기 딱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지금 처리 속도에 따라서 이제 그 시간이 조금씩 변경되는데 내일 오전 중에는 내일 오전. 예, 되는 게 거의 확실시 되는. 내일 오전에 떡을 돌리는. 예, 이제 100만이 내일 오전이면 된다. 내일은 하나의 또 뭐 역사적인 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윤석열 탄핵 청원 국민들이 사실 국민들의 의사가 표출된 게 없었어요. 예. 맞아요. 예. 여론조사를 해도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꽃이 탄핵 그 여론조사를 해요. 네. 한 그렇죠. 60%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탄핵 찬성이. 근데 사실 다른 뭐 조사 기관들이 탄핵 조사를 안 하니까. 아예 안 하지. 왜? 그러니까 국민들의 도대체 의사가 뭔지 이게 아예 자료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 그 어떤 여론조사보다도 가장 뚜렷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준 게 이번 국민동의 청원이었고, 이거는 물론 국민동의 청원이라는 방식을 딱 때가 성숙했을 때 잘 그쵸, 띄운 네. 거, 요게 있는 것 같고. 네. 네. 근데 이제 뭐 그런 좀 타이밍을 잘 잡아서 한 것도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지난 2년 윤석열 임기 2년 네, 맞아요. 우리 국민들이 이제 도저히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선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다는 것.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맞아요. 이 정권은 끝을 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선언한 그런 청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권태형 집행위원장님. 아, 여기서 제가 잠깐 이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 오늘 나오신 박 대표님하고 저하고는 박근혜 퇴진 행동 때 같이 활동을 했었죠. 그런 인연이 있어요? 네. 예, 집행부로 같이 네, 했었습니다. 그때 함세웅 신부님이 네, 네. 계시는 주권자 형국대. 그때는 민주주의 국민행동, 민주행동이었습니다. 민주행동이었나요? 예, 그래서 민주행동에서 같이 네, 거기서 예, 이제 활동을 했는데, 요번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는 뭐냐면, 그때와 다른 게 뭐냐. 그때는 이제 시민단체들이 모였어요. 시민단체들이 먼저 모여서 소라탑 앞에서 3,000명이 맨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네, 네. 조선일보 기자가 놀렸죠. 뭐 3,000명 갖고 어떻게 탄핵하냐. 그때 이제 그럼 다음 주에 우리가 10만 명 모이겠다. 그랬더니 조선일보 기자가 무슨 낮술 먹은 소리냐.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10만 명이 모였죠. 네. 그리고서 또 선언을 했죠. 다음 주에 50만 명 모인다. 그랬더니 이제 또 비웃었잖아요. 무슨 50만 명이. 근데 다음 주에 60만 명이 모인 거죠.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번에는 시민단체가 주도한 게 아니고 국민들께서 스스로 지금 100만 명이 모이는 겁니다. 이건 아마 전 세계 역사에 없는 길이 남을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요 사전에 멘트를 좀 먼저. 그러면 그 2016년 그 어간에 네. 그 대규모 집회를 그럼 두 분이서 아니고 둘만은 아니고 두 분이 포함되어 있는. 예. 그때 단체 이름이 예.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 아, 그래서 그렇죠. 약칭으로 해서 퇴진행동 이렇게 불렸어요. 퇴진행동. 그 단체는 10월 말 2016년이죠? 그렇죠. 2016년 10월 말에 태블릿 PC 터지자마자 네. 단체들이 먼저 연대하고 연대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단체들이 연대 기구를 만들어서 여러 단체들에서 사람을 파견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퇴진행동의 집행부가 크게 구성된. 예, 아니 그때 그런 경험치도 있고, 그래서 실적으로 지금 사실은 그 국민주권당의 어쩌면 핵심은 촛불 집회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 작년 2022년 그죠? 예. 그 22년이면 22년 8월인가요? 8월에 처음으로 윤석열 퇴진 예. 그 기치를 들고 예. 촛불 집회를 시작한 게 아마 그 2020년 8월쯤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나서 이제 국민주권당이 창당이 됐던 거고. 1년은 좀 더 지나서. 뭐 창준이는 1년 후에. 1년 전에 있었고. 예, 1년 후. 근데 그 많은 분들이 촛불 집회 시작할 때 예. 제가 알기로는 이 촛불 집회를 통해서 어떤 그 권력을 분명하게 지향하는 어떤 권력 조직체를 만들어야 한다. 네. 이런 거를 출발점으로 해서 출발하신 걸로 아는데
그걸 좀 잠깐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촛불 행동이 촛불 집회가 촛불 집회가 저 권력을 스스로 뭐 어떤 권력을 뭐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예. 들은 적 있어요. 예, 전혀 아니에요? 일단 사실은 아니라고. 예, 저는 그런 얘기가 거의 아주 생소한 얘기여가지고 그래요? 예, 제가 시작했는데 아주 생소한 얘기. 뭐야? 내가 들었어 내가. 예, 어디서 들으셨는지 한번 아니, 나중에 아니, 예, 누가 뭐 아니, 너무 사실관계 따질 필요는 내가 없고. 방송 끝나고 얘기해 줄게. 예, 사실관계 따질 필요는 그래서 없고. 묻는 거야 그래서. 아니 저도 들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정치를 지향한다. 그건 아마 네, 정치를 예. 지향한다. 누군가가 객관적으로 촛불 행동을 보면서 그렇게 해석을 했겠죠. 해서 예. 그러니까 우리의 주장 희망사항. 아니 희망사항이 아니라 희망이든 아니면 비판적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러나 저들은 저렇게 할 거야라고 사실 분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측 그렇죠. 예. 자기 나름의 예. 의미 부여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것이고요. 사실 제가 이제 이건 뭐 이제 자랑 같아서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냥 사실의 기록으로서 그럼, 예. 뭐냐면은 예. 그러니까 촛불 행동이 그때 당시에는 재작년 8월 당시에는 검언 개혁 촛불 행동 연대 이게 단체 명칭이었어요. 단체 명칭. 그리고 검언 개혁.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저기 검사하고 그 기자놈하고 뭐 이렇게 한 거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 이제 대선을 앞두고 대선 앞두고 정치 검찰들 윤석열 그렇죠. 이들이 막 예. 문재인 정부에서 그쵸, 난리치고 그쵸, 예. 이들을 사실 다 도와준 게 언론이었고 맞아요, 그래서 예. 검찰 언론을 그렇죠. 개혁하지 않고는 민주 정부를 이어갈 수 없다는 판단이었던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그거를 검언개혁 촛불행동연대를 처음 시작한 게 2022년 이제 뭐죠? 아니 2021년 2021년 예, 여름이었어요. 대선 전에. 그렇죠. 예. 그때 이제 처음 제가 그때는 이제 촛불 전진이라는 지금도 있습니다. 촛불 전진이라는 단체 대표였는데 저희들이 김민웅 교수님, 뭐 우희정 교수님 또 여러 교수님들 단체들한테 다 지금 대선 앞두고 검언 개혁 투쟁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선 이깁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사실 아무도 응하지 않았어요. 거의 단체들은. 왜냐하면은 단체들이 박근혜 퇴진 때는 단체들이 주도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2016년 검찰 개혁, 예. 예, 촛불, 촛불. 아니 2019년, 19년, 예, 예. 검찰 개혁 촛불 이때 그렇게 서초동에 시민들이 많이 나왔는데 예. 단체들이 하나도 합류를 안 한 거예요. 기존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그래요? 왜 그랬냐? 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일단은 비판적이었고 조국 장관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어요. 부정적이었고. 그러니까는 기존의 진보 단체들이 하나도 결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주도해서 했던 거거든요. 예. 근데 저는 예. 대선을 앞두고 야 이대로 가면 검찰들한테 진짜 넘겨주게 생겼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해 단체들이. 근데 그때까지도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실망감 그래서 그렇죠. 이거 밀어줘봐야 이러면서 거리를 뒀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라도 하자 해서 이제 검언개혁 촛불행동연대라는 걸 띄워서 시작했고 그런데 이제 대선 이길 줄 알았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예, 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때 촛불 전진이 사실은 재작년 7월에 윤석열은 이제 비비록 임기는 이제 시작했지만 몇 개월 안 됐지만 퇴진 말고는 답이 없다. 퇴진 투쟁을 해야 된다고 처음 시작한 게 촛불 전진이었습니다. 네. 그때 촛불 행동이 그렇죠, 아직은 그렇죠, 받지를 그렇죠. 못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촛불 행동이 받아서 8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최초는 촛불 전진이. 예 촛불 전진이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00차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거 오늘 처음 들어요. 예.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없어. 그리고 이런 정세 인식이었기 때문에 무슨 윤석열이 됐잖아요. 너무 황당하게. 일단은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게 그렇죠. 우리는 이제 네. 1차였어요. 왜냐하면 네. 그 시작 자체도 네. 검찰, 언론 이 집단을 개혁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한 거였기 때문에 윤석열이 집권한 후에는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것 이걸로 시작을 한 겁니다. 약간 좀 시간을 좀 조금만 좀 뒤로 좀 늦춰서 예. 2016년에 우리가 이제 촛불혁명, 소위 촛불혁명이라고 얘기하니까 예. 예. 그 촛불혁명을 통해서 탄생된 문재인 정권. 근데 문재인 정권이 사실은 촛불혁명이 외쳤던 그 3대 주요 개혁 과제가 있었어요. 언론개혁, 그렇죠. 그다음 검찰개혁, 그다음 재벌개혁. 네. 근데 이게 하나도 안 했습니다. 하나도 안 했죠. 그렇죠. 하나도 안 했고 손도 안 댔습니다. 사실 언론개혁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어렵지 않은 건데도 예. 못했어요. 예. 못했고 검찰개혁은 한 줄 넣으면 돼 이렇게 그렇죠.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예. 이것만 돼 끝나거든. 그리고 검사는 그 기소만 한다.
기소만 하는데 인권을 뭐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조율하면 되는데 아무것도 안 했고 그렇죠. 재벌 개혁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뭐 이미 재벌하고 후퇴했고. 손잡았으니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2019년 그 서초동 그 저희 조국 집회라고 예. 명명되는 그 조국 집회는 사실 이게 이 단체들이 좀 적극적으로 결합을 해서 같이 그 어떻든 이 방향을 좀 설정해내고 그다음에 이게 그리고 거기 모인 그 시민들의 역량을 어떻게든 다른 에너지로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사실은 네, 있었고 예,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이제 멀리서 산속에 처박혀서 이제 유튜브만 그때, 보고 예, 있던 예, 예. 그 유튜브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생계를 위해서 그 일용직 노동자로 네. 노동을 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예전에 이제 어차피 이제 나름대로 뭐 조직 활동가를 하고 그다음에 반정부 활동도 했던 그 가다가 있으니 저 정도 모였으면 분명히 뭔가 그 흐름을 좀 장악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이제 왜 촛불 때 가졌던 그 실패의 경험담이 나 2019년에는 보다 확장되어져서 그렇게 갈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관심 끊고 이제 살다가 이제 다시 시작했는데 그런 작업들을 좀 그때 했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네요. 저는 그 아쉬움이 좀 있고 그래서 더더욱이 이 2021년에 그 촛불 전진 우리 박 대표님이 했던 이 촛불 전진은 그런 아쉬움을 어떻게든 상쇄해 보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도 있었던 건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 굉장히 빠르시네요. 접수 딱 이 상황이 이해를 굉장히 빨리 하시네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대목 얘기하셨는데 문재인 정부가 개혁에 굉장히 미온적인 거 비판해야죠. 그러나 그렇죠. 그렇다고 해도 그렇다고 그렇죠. 해서 맞아요. 예. 윤석열 정치 검찰과 그 조중동 보수 언론을 공격하는 거는 더 중요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문재인 맞아요. 정부가 그렇다 하더라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촛불 집회를 했어요. 근데 이 유튜버 그때 당시 2019년 촛불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지점은 뭐냐면은 검찰 개혁 그리고 윤석열 그때 총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윤석열을 완전히 제압하는 거, 뭐 처벌을 하든가. 그렇지. 이걸 투쟁을 끝까지 밀고 나갔어야 되는데 공수처 통과되니까는 약간 촛불을 늦춰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2019년 검찰 촛불이 가을도 되고 축겨울도 되면서. 근데 저는 그때 사실 그 촛불 집회 주최하시는 분들한테 제안도 했어요. 절대 멈추면 안 된다. 공수처도 뭐 일단 작은 성과긴 하지만 지금 보십시오. 공수처 무슨 뭐 됩니까? 그래서 공수처 다 너덜너덜해서 그냥 검사들 일자리만 하나 준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그래서 19년 겨울에 그때는 이제 광화문 촛불연대라는 작은 단체를 그냥 몇 단체 연대가지고 해서 촛불을 계속 듭시다 광화문에서라도. 그때 이제 초심님이 그리고 이런 정말 그 여전히 투쟁해야 된다는 그 뜻을 가진 우리 유튜버 같이 해주시고 이래가지고 그래도 저희가 그때를 시작으로 다시 이거를 촛불을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되고 계속 나가야 된다. 그래서 촛불 전진 만들고 그게 이제 조금 확장돼서 촛불 행동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시작된 촛불 행동이잖아요. 예. 행동인데 오늘 어디 지방 내려가시면서 예. 어제 했던 방송 예. 우리 촛불 우리 백원정 대표님하고 양희삼 목사님하고 안진걸 소장하고 셋이 하는 서울의 소리 탄핵송으로라고 하는 그 방송이 있는데 그 방송을 한번 꼭 보시면서 좀 지금 그 백원정 대표님이 어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제가 이제 저는 어제 현장에 있고 그래서 근데 좀 많이 좀 세게 좀 그 야단을 쳤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 야단 친 것 같지는 않고 백원정 대표님은 사실 촛불 행동 초기 그 시작을 함께했던 분이잖아요. 그럼요. 특히 그 이제 전부터도 그렇죠. 계속해서 서초동 그다음 저 이명박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투쟁들 서울의 소리가 어떻든 계속해서 불을
불을 좀 데피고 그다음에 불쏘시개 좀 대고 그랬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얘기한 게 뭐냐면 가장 첫 번째 뭐냐면 촛불 행동이 정치를 하고 있다. 근데 요런 것에 대해서 우리 권태영 집행위원장님도 먼저 한번 한 말씀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박 대표님 너무 오늘 조용하게 계시네요. 정말 안 끼어들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권태영 선배님이 이 기성의 정치 체제에서 이 시민들이 어떻게 자기 힘으로 새로운 어떤 정치적 모색을 할 거냐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천착하고 관심 많으셨어요. 아마 이 부분은 다 저는 답을 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제가 갑자기 부담이 확 되나 봐. 형님 긴장 푸시고. 그러니까 오늘따라 긴장하시네. 왜 그래? 이거 뭐 옛날 일 생각하니 울컥해서 그냥 이거 흥분할까봐 제가 조정을 좀 하고. 흥분도 좀 하세요 좀. 근데 그 이제 뭐냐면 지금 이제 현재 촛불을 대명사로 쓰고 있는 현재 촛불 운동을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당시 이제 그 탄핵이 결정되고 나서 시민단체가 정치를 견인하고 견제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혁입법 네트워크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민주당의 3선 의원들 모임과 같이 개혁입법을 추진하자라고 하는 운동도 제가 했었고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 그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민주당이 자체 내에 개혁입법위원회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시민단체랑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정치권에서는 시민단체를 벽을 싼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더욱더 제가 시민단체가 정치를 견인하고 견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개혁입법 네트워크를 이제 포기하고 다음에 18세 선거권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안 되는가 하고 제가 보니까 청소년 관련 단체가 50여 개가 되는데도 이게 뭉쳐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50여 개 단체를 제가 다 일일이 단체장을 만들어서 같이 합시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관하고. 왜 그런가 보니까 이제 보조금을 받는 곳이 다 다른 거예요. 한 군데는 교육부, 한 군데는 뭐 행안위,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민단체가 이런 벽을 넘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한번 좌절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도 저는 이제 시민단체가 국회를 견제하고 견인해야 되는 공적기구를 만드는 것이 탄핵 이후에 우리의 목표가 아니겠냐. 이렇게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촛불이 이제 그걸 조금 더 일찍 시작했다라고 전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시민들과의 소통 과정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진행 과정에서 시민들하고의 어떤 그 이제 공개하는 면이나 이 권력을 소유하는 그 시민 권력도 권력이니까요. 그럼요. 시민 권력을 나누는 공유하는 방법 같은 것들이 아직 우리가 좀 미흡하지 않았는가. 이제 이런 이제 질문을 제가 박 대표님한테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질문이 있으신 거군요. 마지막은 질문이 아니 뭐 갑자기 한마디 해내니까 질문을. 그 얘기는 이제 잠깐 좀 하면 사실은 이제 우리 권태영 집행위원장님하고 처음 만났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공화 중에 공화정 권력에는 세 개의 축이 있다. 하나는 그렇죠, 입법 권력이 있고 하나는 행정 권력이 있고 마지막 하나는 시민 권력이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정은 이 시민 권력이 너무 나약하고 유약하고 심지어는 뭐 어느 그렇죠. 누구도 이용의 가치가 있을 뿐이지 활용과 이용의 가치가 있을 뿐이지 구체적인 시민 권력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시민 권력을 만들어가는 그런 축을 만들자. 그래서 그 코어를 만들어서 그 코어가 이후에 탄핵도 하지만 탄핵 이후의 과정도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힘으로 자리해야 된다. 그래서 시민 뭐 요즘은 이제 잘 알고 좀 유명하신 게 이내경 이사장님, 다른 백년 그 명예이사장님 이내경 이사장님도 지금 추미애 의원하고 같이 뭐 시민의회 뭐 이런 걸 좀 조직하고 있고. 저는 이제 시민의회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긴 하지만
어떻든 뭐 시민 발안제, 뭐 국민 발안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시민 의회 이름은 이제 뭐 바뀌든 어쨌든 네, 상관없는데 그렇죠. 시민 권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연대체 그런 조직체를 만들어야 한다. 네. 이것을 단순히 중앙에 뭐 한 몇 명 저희 유명한 사람들 혹은 말빨 센 사람들 혹은 이런 그 뭐 제법 뭐 먹물든 든 사람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전국적 단위로 이런 맞습니다. 시민 연대 조직체, 시민 의회 조직체 이런 게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이제 이게 사실 이채양민주 시민연대를 만들면서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제안했고, 네. 근데 이런 맥락에서 지금 우리 권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건 뭐냐면 그런 그 촛불 행동 자체가 그런 시민의회나 시민 권력을 지향하면서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렇죠. 그런 그 질문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정당을 만들었잖아요. 촛불 행동이 정당을 만들진 않았고. 그거를 그거부터 먼저 좀 얘기해. 그거를 좀 얘기해야 돼. 왜 그러냐면 맞습니다. 그 촛불 행동을 고깝게 바라보는 시선이 뭐냐면 왜 당을 만들고 지랄이야? 너희들 왜 당 만들었어? 미친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이용당했다. 뭐 이런 그래서 얘기도 들리고. 내가 거기 가서 열심히 막 피눈물 나게 봉사하고 내 돈 내서 저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 그렇죠. 어때? 예. 이거 보고 있을지도 몰라. 보고 있어요? 응, 보고 있을 거야. 지방에서 올라오면서. 뭐 댓글 지금 막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 댓글은 보지 마. 댓글 보면 안 돼. 오늘은 댓글 보면 안 돼. 지방에서 올라오면서 막 그랬는데 그분이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이제 어디 이제 지방 가서 이제 같이 그 모임을 갔는데 아주 격렬하게 말씀하면서 그래서 아니,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걸 좀 얘기를 좀 들어보자.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먼저 좀 근데 나는 이게 이제 사실 얘기할 게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그치. 그냥 일단은 분명한 그러니까 약간 사실관계 이것부터 분명히 하자면은 촛불 행동은 아까 시작이 뭐 그랬다고 했고 탄핵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이제 기록으로 다 남아있긴 하지만은 촛불 행동은 그래서 재작년 시작하고 얼마 후부터 이제 10월에 꽤 커졌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여러 단체들의 공동의 퇴진운동 기구를 만들자고 그런 연대체를 계속 제안했어요. 여러 차례. 그때 이미? 예. 그럼 뭐 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 퇴진 운동본부. 그리고 그 뒤에도 뭐 또 몇 차례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게 되진 않았고 그래도 촛불행동은 어느 정당이건 정파건 가리지 않고 함께 해야 된다는 게 시종 일관아니고 지금 뭐 집회 보면은 제일 많이 올라가는 게 당연히 민주당 의원들 아닙니까? 뭐 그런 거고 윤석열 퇴진 반대에 함께하는 정당은 어디라도 올리고 있잖아요. 특히나 원내 의원들은 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올리는 거고 저는 안 올리잖아요. 왜냐하면 원내가 아니니까 영향력 없으니까 별 볼일 없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죠. 인정해요. 제가 만들긴 했어. 저도 만드는 원년 멤버지만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렇고 사실 촛불 행동을 하다 보니까 고민되는 점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 민주당이 있는데 왜 만들어? 지금은 이재명한테 몰빵해야지. 이런 판단이 있는 분도 있지만 민주당의 지난 정권을 보면서 못 믿겠어. 뭔가 새로운 모색이 없이는 나는 안 해.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한 장에 모일 수 있는 게 탄핵 집회인 거고.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사람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그래서 제가 촛불행동 집행부를 하다가 촛불행동에서 잘린 건 아니고 자진 사퇴했습니다. 그게 벌써 작년 초니까. 누가 그러던데 자른 거라고. 뭐 보기에 따라서 이게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뭐 형식상 자진 사퇴였고 그래서 나가서 정말로 그때 촛불행동이 정말 1이라도 도와줬으면 좀 수월했지. 그야말로 그 촛불에 나온 분들 중에 이런 뜻을 그래도 공감하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아가지고 그러니까는 뭐 창단을 사실 1년 이상 걸린 거죠 뭐. 그렇게 일단 사실관계는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사실관계에 있어서 그 약간씩의 오해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근데 그럼 재미난 건 내가 이제 그런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뭐 레전드 미디어든 뭐 어떤 이제 소위 1인 미디어들 그러면 만약 내가 그러면
그 카메라를 들고 가서 뭐 박준희 대표한테 그죠, 인터뷰를 하든지 그렇죠. 아니면 김민웅 목사한테 가서 예. 인터뷰를 합시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예. 지금이라도 저는 그래요. 아니 박준희 대표 전화번호 그 돌리면 금방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직접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그 미디어들 시청자들이 꽤 많은 분들은요 동접자도 뭐 어떤 분은 몇천 이렇게 됩니다. 1인 미디어인데도 뭐 10,000명 넘어가는 미디어들도 있어요. 그분의 충성도도 높고 그다음에 뭐 구독자 수도 뭐 몇십만씩 되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이렇게 혼자 막 그냥 우리 그 언론 사주께서 조지지 마시고 인터뷰를 좀 해서 이런 오해들 쓸데없는 오해들을 좀 이렇게 그 감정의 골들을 좀 메워가고 좀 이렇게 그 꼬매는 작업들이 좀 필요한데 상처를 좀 싸매고 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 박 대표님 어렵게 모신 이유도 그런 거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서 내가 하나 느끼는 게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연대 제안을 계속 했는데 다른 시민사회 단체들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전혀 안 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안 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안 됐어요. 그게 원인이 뭐예요? 이게 이제 이 원인이 사실 매우 간단해요. 간단해요? 예, 간단한 겁니다. 우리는 제가 재작년 7월부터 5월 10일 날 임기 시작했거든요. 임기 2달 지나고 판단을 했어요. 퇴진 구호다. 퇴진을 투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 아마 그 시대에 학생운동 하셨을 것 같은데 군사 독재가 정권이 들어서면 임기 초반이건 시작이건 뭐 싸웠어야지. 사도할 정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권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은 시작부터 그랬다는 겁니다. 네, 맞아. 예. 검찰 독재 세력들이었다는 거 시작부터. 그래서 저는 이제 퇴진을 들면 된다. 이런 정권은 우리가 퇴진이라는 전선을 긋고 싸우는 게 시작이다. 끝이 아니라 시작인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모든 단체들이 퇴진에 동의할 수 없다. 퇴진에 동의할 수 없다. 퇴진 투쟁하는 거에 동의할 수 없다. 단체에서요? 예. 그래서 못 하겠다고 한 거예요. 아마 뭐 정당은 뭐 지금 민주당도 지금 사실 탄핵고 외치는 것도 거기서 잘 얘기 안 하고. 근데 이러면 이제 그때 우리에게 선택지가 주어졌다고 할 수도 있어요. 판단의 기로. 뭐냐면 하나는 그러면은 우리가 퇴진을 아직 들지 말고 저들은 보통은 이제 그냥 윤석열 정부의 그때는 재작년 처음 이슈가 된 게 뭐였을까요? 용산 뭐 대통령실 이전한 것도 이전 있었고 문제. 아마 초창기에 뭐 대표적으로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그냥 그런 걸 가지고 그냥 그런 거 규탄하고 그런 거 반대하는 정책 반대하는 이런 연대 기구를 만드는 선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이제 거기에 참여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퇴진을 우리는 계속 들고 싸우면서 때를 기다릴 것이냐 이제 두 가지 선택이 기로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후자가 맞다고 봤고 저는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제가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까 시민사회 얘기하셔서 전 지금의 시민사회가 대중들의 신뢰가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도 동의해요. 왜 그러냐?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첫 번째는 시민사회가 그래도 뭐 깨끗한 것도 필요하고 이런데 성각자적인 게 있어야 돼요. 앞서 나가야 돼요. 남들보다 고생하는 길에 앞서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시민사회가 고생하고 맨 앞에서 뚫어내는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일단 이게 하나. 그다음 두 번째는 자가당착이 있는데 시민사회들이 대체로 이거 굉장히 중시해요. 그래서 완전히 전 국민들이 다 합의하지 않는 한 어느 특정 정치 세력 반대 투쟁 안 한다니까요. 잘. 그래서 그렇게 본다. 왜냐하면은 시민사회는 꽤 오랫동안 정치적 중립을 하면서 정치권과 협력하면서 견제하는 이 방식에 익숙해진 겁니다. 협력하면서 견제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잠깐 이제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퇴진 행동 때와 지금의 다른 점은 박근혜 퇴진 행동 때는 시민단체가 앞서서 갔고 지금은 시민단체가 아니고 이제 국민들이 청원으로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우리가 정치 환경이 바뀌는 게 뭐냐면
당원들이 지금 1,000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그 인구가 5천만 명인데 거진 20%의 인구가 당에 소속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박근혜 퇴진 행동 때 시절에는 없었던 예, 없었죠. 현상이고요. 예. 또 하나는 이 늦바람이 무섭다고 시민단체들이 제도화의 단계를 밟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시민단체들이 막 생기면 날 것이라서 아주 그냥 생생하고 활기차고 막 저지르고 막 이러는데 이 시민단체들이 구력이 생기고 업력이 생기면서 제도화의 단계를 밟은 거죠. 그래서 결정을 하면 의사결정이 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저 이채양 양명주 시민연대처럼 야 우리 내일 이거 집회합시다 그러면 우리 바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모모 연대 이런 데는 우리 집회합시다 그러면 2달 걸립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게 이런 단계가 이제 아니, 뭐 생기면서 지금 문제가 대한민국에 뭐뭐연대라고 있어요? 몇 개 있습니다. 몇 개 있습니다. 아니. 그냥 모모는 2글자만 하지 말고 여러 글자로 해주면 연대는 엄청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연대로 끝난다. 뭐뭐연대가 아니고요. 네. 어떤 연대?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럼 어떤 연대, 어느 연대. 이렇게. 그래서 그런 점들 때문에 이제 아마도 이제 그 정당 정치, 정당과 이 시민 단체와 그래서 오늘 제목도 너네들 진짜 탄핵할 수 있어 이건데 그 부분을 또 우리 또 집중적으로 한번 또 얘기를 한번 해보죠. 예. 아니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러면 그런 의구심이 되는 거죠. 지금 과연 우리가 한 자리에서 우리가 더 큰 하나, 저희 이제 변증법적인 통일을 내와야 좋죠. 되는데 예, 좋죠. 사실은 뭐 모든 세상은 그 모순이 가득하고 그 모순을 해결하고 그 조화롭게 어떻든 화합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더 큰 하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뭐 해겔이 옛날 얘기했던 변증법의 정수가 바로 그 더 큰 하나인데 과연 지금 우리 지금 시민사회 민주개혁 진보단체들 제 정당들이 과연 더 큰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 네. 아니면 그 전제 조건은 또 뭘까? 이런 의심들이 사실은 저도 많이 들고 실제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막상인데 그분들에게 이야기하면 그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서로 화해 조건을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화해냐? 어떤 화해를 말하는 거냐? 그러면 어떻든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어떤 아쉬움과 서운함들을 좀 서로 좀 상쇄시킬 수 있는 어떤 공간들이 필요하다. 예. 요런 말씀을 좀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집행위원장님도 지난번 우리가 사실은 공론회장 해갖고 한번 판을 좀 벌리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막상 판을 깔아놓으니 아무도 안 오더라고. 그럼 우리 이거 한번 하면 어떨까요? 여기 다음 주에 김민웅 교수님 모시고 박 대표도 또 모시고 1인 미디어들 여기 쫙 해갖고 여기 같이 여기서 해갖고 서로 여기서 난상 토론하는 거야? 질문하고 공개하고 그거는 저기 현장에서 해요. 해요? 아니 그거는 지난번에 해봤더니 유튜브들 우리 레전드 미디어들이 앞에 쫙 쓰고 저희 처음 할 때 야외에서 우리 4분 저 빨고 이제 3분 모시고 할 때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하다가 이제 누가 뭐 얘기하니까 그 앉았던 그 미디어 사주야 사주 그 사람도 언론사 사주가 막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또 그 얘기에 또 쫙 또 갔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도 나중에 끝에 가서는 뭔가 좀 이렇게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이차양민주 시민연대가 만들어졌구나. 그래서 이차양민주 시민연대가 앞으로 그 탄핵 이외에 대한민국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시민 권력, 시민의회, 시민연대의 모습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그때 그 방송했던 거는 굉장히 좋았어요. 내용도 퀄러티도 있고. 그래서 혹시 근데 여기 와서 쌍욕을 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근데 여기 오면 또 욕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사실 뭐 공개적으로 대중들 국민들이 시민들이 보는 자리에서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침없이 같이 토론하고 이런 거 좋습니다. 아마 이제
더 큰 하나를 어떻게 이뤄갈 거냐, 아까 그쵸, 이제 예. 말씀하신 그 네. 화두에서 네. 방도로 이제 그렇죠. 생각하시는 예. 여러 가지 방도들 중에 하나. 요 얘기는 좀 중요한 얘기니까 네. 저는 제가 조금만 아까 못한 얘기를 드리면은 네, 그래요. 뭐냐면은 아까 이제 그 질문 촛불행동에 대한 비판 중에 대표적인 건 뭐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대표적인 거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정치한다. 그치. 정치질한다. 정치하려고 한다. 그치. 그리고 이제 그게 조금 더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뭐 그 다음에는 이제 구체적인 거에는 이제 사실 저는 어떤 왜곡이나 막 사실 기만 뭐랄까 가짜를 사실 만들어내는 것도 있다고 보는데 마치 어떤 한 자리를 정치적인 자리를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근데 제가 이제 정치가 뭐냐 이랬을 때 지금 국민들이 100만 청원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정치가 아닌가? 이런 거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정치죠. 정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고도의 정치적 행위죠. 시민사회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신뢰 자체를 잘 안 해요. 그거는 여러 요인이 있는데 아까 제도화돼 버렸다. 그러니까 앞서 나갈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기대를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시대 변화가 정당에 참여하는 게 훨씬 용이해졌어요. 맞아요. 예. 예. 일단 뭐 정당이 그리고 제일 간명해요. 사실 제일 투명해 정당이. 그리고 참여하기도 제일 쉬운 거 아세요? 사실. 그리고 그치. 정당은 그게 없어. 단체는요 들어가면 신입회원 1년 밟아야 돼. 근데 정당은 능력 있잖아요. 대뜸 위원장 할 수도 있어요. 능력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변화된 환경. 근데 시민단체 뭐 밟아야 돼요? 아니 시민단체는 어쨌거나 짬밥이 있어야죠. 그래도 인정받죠. 그래요? 뭐 시민단체 누가 능력 있다고 딱 대표시켜주지 않아요. 준회원 뭐 이런 거 그럼요. 얘기하시는 아니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누가 뭐 그런 걸 해? 우리 연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아니 그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참신하게 하는 데도 있을 텐데 대체로 그래 왔다는 거고. 그래? 대체로 그래 깜짝 왔다는 놀랐네. 거고.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그 국민들이 이 변화된 환경 그리고 기존에 그냥 사실 기존의 시민사회들이 제야가 정치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국민들은. 정당 형태는 아니지만 그렇죠, 예. 적극적인 맞아요. 중요한 정치를 했다고 생각들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가 기대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그럼 정당 들어가서 뭐 내가 직접 바꾸지. 그런데 여전히도 정당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잘 해결되는가 하면 전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당이 커지고 무거울수록 집권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동시에 비례해서 보수적인 것도 생겨요. 그 당연하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밖에서 이 안에서는 또 진성당원들이 개혁을 위해 노력해야 되고 당을 밖에서는 계속 안주하지 않고 새 방향을 개척해 나가도록 또 밖에서도 견인해야 된다고. 이게 함께 하는 거고 저는 이게 다 정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면에서라면은 촛불행동은 저는 중요한 정치의 일익을 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정치라고 하는 게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제 인터넷에서 정치란 무엇이냐. 이제 이런 얘기 대부분이 많아요. 의견 차이나 이해관계를 둘러싼 다툼을 해결하는 과정이 정치다. 그다음에 국가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고 행사하는 활동으로 그다음에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상호간의 이해를 존중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의 역할을 하는 것을 정치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저도 이제 이 정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개념 규정을 할 때 제가 제일 많이 쓰고 활용하는 것이 이제 최근에 이제 대한민국 거의 유일하게 인사조직 연구에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최동석 교수님,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치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유형 무형의 사회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환경 조건을 정비하는 행위다. 이게 이제 정치라고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아직 60이 안 됐지만 62 어간까지 살아온 중에 제일 가장 탁월하게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을 한 거의 최고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촛불 행동을 하든 아니면 이채봉주 시민연대를 하든 혹은 국민주권당을 하든 가장 기본으로 넣어야 될 게 사실은 인간의 존엄성 문제를 이제 한국 사회가 이제는 명확하게 가장 제일 제일 큰 타이틀로
걸어 놓는 헌법 구조로 가야 된다. 헌법 구조와 시스템으로 예. 정신으로 가야 예. 된다. 이게 이제 저의 생각이고 예. 이제 그런 과정에서 보면 지금 그 사실은 그 촛불 행동이든 또 국민주권당 이후에 또 사실은 그 총선 바로 직전에 뭐 또 하나 만들려고 했잖아요. 저희가 좀 연합을 그 탄핵 연합을 해보자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예. 아 그때 아니 촛불 네. 제가 그때 갔을 때 예. 그 뭐 무슨 당을 할 거니 뭐 막 그랬어요. 뭐 온라인에 네. 뭐 이렇게 뭐 여론조사 비슷한 거. 예. 뭐 선수를 낼 거냐, 예. 아니면 좋은 선수를 연대할 거냐, 예. 아니면 그냥 뭐 건전한 선거 운동할 거냐, 뭐 이렇게 해서 예. 뭐 그런 게 봤어요 제가. 그때는 제가 촛불행동 그게 아마 촛불행동에서 한 거겠죠. 그렇죠, 촛불행동. 예. 저희는 한 건 아니고. 아, 정당을 또 그러면 만드는 건 아니고. 이런 걸 좀 나눠야 돼. 촛불행동과 그 주권당하고는 예. 좀 간격이 있다. 그렇죠. 일단은 완전히 독자적인 거고. 다만 촛불 행동의 그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네. 참여하기 때문에 한 부분이라고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조직적으로 어떤 조직적인 체계상으로는 뭐 무관한 거고. 물론 이제 제가 워낙에도 뭐 이제 그 촛불행동 전부터 있던 촛불전진이라는 단체가 촛불행동을 처음 만들다 보니 당연히 처음에 시작한 몇 개 단체들은 참가 단체로 있거든요. 네. 네, 뭐 그냥 예. 그 참가 단체 한 부분인 거죠. 예, 연대 관계라고 기본 성격은 연대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연대 관계라고 근데 우리 박 대표님은 연대 관계라고 얘기하는데 예.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예. 한 몸이라고 봐. 그렇지, 그게 그러니까 이제 문제네요. 네. 자웅동체.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런 오해들이 있는데 이런 오해들을 좀 사실 우리가 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불식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오해는 그 실제 조직적으로는 뭐 어딜 들여다봐도 무관하고 독립독자적인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떤 사실상 하나의 활동을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 있는데 예. 아니 그런 시선이 정말 많아요. 예. 저한테도 그런 시선을 얘기하시는 분이 예, 너무 예, 많고.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확대하기 위한 도구지. 이 도구가 사람을 옥죄거나 사람을 이렇게 왜곡시켜 버리면 이 도구는 사실 쓸모없는 도구가 된다. 라고 맞습니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직은 그리고 계속 변화 발전하고 변화 서로 발전하고. 이렇게 저렇게 조합도 되기도 하고 새롭게 그런 거죠 발전하면서.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촛불 행동이나 우리 주권당에서 예. 보다 좀 선명하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더 선명하게 설명을 좀 안 들으면 문제가 좀 심각하구나. 아니 이전에도 뭐 계속 아니 보니까 문서로도 뭐 발표도 뭐 하고 얘기하고 뭐. 다 그랬다고 그러는데 예. 아무도 또 쳐다도 안 보더라고. 예. 그래서 이제 혹시 잠깐 죄송해요. 아까 우리 권 위원장님이 제안한 것처럼 만약 우리 이 서울의 소리에서 이게 뭐 우리 백은정 대표님이 어제 되게 많이 세게 씹으셨는데 근데 저는 그래도 좀 우리 이채영 시민연대는 그런 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김 목사님도 오시고 우리 박 대표님도 오시고 그리고 우리 여기 스튜디오에 뭐 카메라도 좀 이렇게 우리 거 메인 그렇죠. 틀어놓고 예, 이거 놓고. 아니면 우리 현장에서 농성장 현장에서 그것도 괜찮고요. 예. 그렇게 해서 한번 판을 한번 확 벌려볼까요? 어때요? 난 그런 식으로. 그거 해볼 필요가 있다고. 근데 우리 김 목사님이 좋아하려나 모르겠네. 제가 밤새워서라도 설정해서. 일단 박 대표님이 동의하시면 네. 한번 우리 한강진역에서 그렇죠. 김건희 구속을 위한 무기한 농성장 그 농성장 안에서 네. 다음 주에 화요일은 비가 오니까 저 딱 비가 됐네요. 오면 어떻게 하면 예. 다리 밑에서 네. 조명 켜고 그렇죠. 분위기 좋아 이러면서 빗소리 들으면서. 그리고 난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좀 부딪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현장의 소리 그리고 그 소리에서 얼굴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 예의는 있어.
얼굴 보면서 쌍욕 안 하거든. 뭐 소주 먹으면서 쌍욕을 해도 이제 그렇게도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그리고 실제로 이 레전드 미디어들 중에 뭐 그 유명한 몇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 다 오라고 해서 그렇죠. 한번 그 난장을 한번 예. 해보면 어때요? 그 이제 뭐 전 좋습니다. 좋고 뭐 지금 우리가 이제 근데 이제 힘을 집중해야 될 때는 곳은 있기 때문에 이런 토론을 뭐 너무 많이 우리가 이 활동을 하기는 어려운 그래, 아니, 그건 당연히 있고 그건 당연한 그래서 거고. 이제 뭐 잘 준비해서 그야말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들으려고 하고 이런 그럼. 자리가 되면 된다고 보는데 네, 맞아요. 아니, 이제 한국에서 소위 말해서 공론장이라고 하는 이 정치적 실험들을 그렇죠. 해본 적이 거의 횟수가 별로 없어요. 거의 그럼요, 없습니다. 그럼요. 예. 대체로 그 어떤 일방이 타방을 막 거의 죽일 듯 잡아 족치고 막 아작을 내는 그런 건 있어도 서로가 서로에게 그 일단 기본적으로 인간적 존중을 바탕으로 서로의 의견을 듣고 서로의 이견을 듣고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확인하고 그래서 그 다름과 차이를 어떻게 그 붙여나가고 메꿔 나갈 건가 이런 지혜가 있는 그 공론의 장이라고 하는 그래서 공론의 민주주의를 연습해 본 적이 정말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 데서도 가르쳐 주지 않거든. 소위 교회에서도 안 가르쳐 주지. 원래 사실 교회가 굉장히 민주적인 집단인데 그것도 안 하지. 학교도 안 하지. 뭐 직장도 안 하지. 그다음에 뭐 대학과도 안 하지. 이런 것을 해볼 수도 있는 그래서 더 큰 하나를 만들어가는 그렇죠. 어떤 그 과정으로서 예. 이런 작업은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예, 생각이 예, 예. 들어서 오늘 사실 일단 박 대표님은 찬성이죠. 저는 좋습니다. 네, 뭐 네. 축구행동은 예, 제가 뭐 어떻게 예. 판단할지 그러니까 모르고 이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걸 분명하게 아셔야 돼. 다시는 물론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 촛불행동과 국민주권당이 쌈쌍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떨어져 있는. 물론 거기서 같이 그런 일들을 했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그 내부에서 민주당 권력이나 민주당 정권으로 민주당 그 정당의 그 형태로는 미래 대한민국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소수 정당을 만들어서 지금 서울하고 시도당이 수도권 세 개하고 광주 전남. 광주 전남에 네. 5개 시도당을 갖고 있는 어떻든 어엿한 정당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정당이 촛불행동이라고 하는 그 시민사회 단체 어쨌든 그 시민사회 단체죠. 시민사회 단체에 결합을 해서 같이 그 행동을 하나 한 몸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런 말씀을 이제 왜 드리냐면 저는 이제 시청자분들께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데 어떤 분들은 기껏 4.19로 무너뜨렸더니 박정희가 집어먹고 박정희가 기껏 총 맞아 죽었더니 전두환이 먹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건 전 반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해방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우익으로 출발한 대한민국입니다.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익으로 출발했는데 12년 만에 쫓겨나고 18년 만에 총 맞아 죽고 그리고 또 들어선 사람하고 합법적으로 대통령 된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고 그 다음에 또 합법적으로 그 뽑은 사람들을 또 보내고 마지막에는 4년 만에 탄핵까지 하고 요번에 지금 2년 만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무섭게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라를 새롭게 세우려고 이렇게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너네가 탄핵할 수 있어? 아닙니다. 우리 탄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쭉 말씀드렸지만 계속 우리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참다가 쫓아내고 감옥 보내고 탄핵하고 뭐 또 탄핵을 하냐 창피하다 이게 아닙니다. 좋은 지도자가 나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 정권을 바꾸는 거죠. 그 주체는 누구냐 하면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과 저입니다. 저도 주권자니까요.
그래서 이런 말씀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런 그 탄핵 주체들이 모여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도 하고 이런 자리 꼭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도 좀 네, 보태자면 네. 좋은데 지금 큰 흐름 이걸 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100만이 이제는 됐는데 예, 탄핵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명백하게 탄핵하죠. 그렇죠, 그렇죠. 윤석열 예. 끝을 내라는 겁니다. 임기 3년이 뭐 이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끝내자는 거거든요. 더 압도적일 것 같고요. 지금 참여한 숫자가 그렇게 늘고 있지만 이게 대표하고 상징하는 어떤 그 민심은 저는 한국 사회에 지금 가장 큰 흐름이 돼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은 예. 이제 그래도 시민사회 뭐 시민단체 정당이라면은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할 건가. 국민들이 단결의 길을 저는 열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뭐 여기서 뭐 작은 거 가지고 서로 자리 다툼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은. 예. 지금은 탄핵을 어떻게 현실화해낼 것인가. 여기에서 누구도 그냥 비껴서면 그냥 국민들한테 외면 받는 겁니다. 그건 뭐 네. 토론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고 외면받게 네, 되는 거라고 예. 보고, 그래서 저는 아까 그런 토론 자리를 하더라도 어떻게 탄핵을 실현할 것인가. 그렇죠. 주제는 지금 이 그거죠. 국민들의 예. 민심은 어떻게 볼 거고, 예, 주제는 그겁니다. 어떻게 탄핵 실현할 건가. 저는 그래서 깨워야 돼요. 우선은 이걸 이끌 수 있는 데들이 그래도 정당이나 단체들 아닙니까? 역할이 있어요. 정당이나 단체들이 네, 할 역할이 그쵸, 예. 분명히. 근데 그 정당이나 단체들이 여전히 한 1000만 대까지 기다리는 건가?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그들을 그건 깨워야 아니죠. 됩니다. 네. 이제는 더 주저할 거 없고 퇴진을 시키기 위해서 당면에서는 국민들이 탄핵이란 현실적 방도를 집중하니까 네. 거기에 일단 힘을 모으자. 만약 근데 뭐 탄핵 소추안 했어요. 헌재에서 만약 부결시켜? 그럼 뭐 타도를 하기 위해 항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그다음 문제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우리가 정말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 앞에 지금 무슨 뭐 사실 저는 촛불행동 국민주권당 관계모냐 별로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 게 에너지 낭비예요. 네. 별로 그 얘기하는 게 지금 중요한 때가 아니야. 한 번이라도 더 탄핵을 위해서 어떻게 국민들이 나올 수 있을까 이걸 네. 고민하고 그 방법을 잘 찾고 헌신적으로 노력하면 대중이 나오고 그러면은 자연히 합쳐질 거라고 봅니다. 이게 제가 오늘 이 댓글 안 보다가 끝에 가서 쭉 봤습니다. 예. 우리 여기 개구리 닉네임 쓰시는 분이 예. 시민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면 어디든 커질 수 없습니다. 아하, 예. 이제 이분이 이제 댓글 위에 올려주신 게 되게 많아요. 오는데 이분은 왜 국민주권당 박 대표가 여기 나왔냐. 그래서 첫 문장이 그랬어. 예. 근데 이분이 쭉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진심 어리게 쭉 이제 다른 분들하고 이제 뭐 내부 토의를 좀 했어요. 예, 저희가 이제 예. 이야기하는 중에. 예.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런 거죠. 어떻든 시민에게 우리가 어떻든 공감을 얻지 못하면 그리고 시민들과 중요하죠. 함께하지 예. 못하면 그리고 그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정말 부응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언제가 기회가 되면 나는 촛불행동에 사실은 김민호 목사님한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물러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고, 실제로 좀 우리 박 대표님한테도 혹여라도 어떻든 이게 정치 리더들은 다중이 이해를 못하면 그건 정치 지도자의 잘못이지. 이건 김대중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여기 동의하는데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으면 내가 이해시키는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더 가까이 더 구체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사람들이 큰 정치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제가 기억되는 말들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우리 대표님이 좀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고 또 축구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런 기회를 한 번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보니까 의외로
의외로 핫하네. 이런 여기 뭐 어떤 분이 이채영 의원도 집회 그 운영위도 느끼고 연합하고자 하는데 노력하는 거 이게 당연한 거고요. 더 큰 하나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어떻든 그 시민연대나 우리 뭐 주권당이든 촛불행동이든 뭐 거부권 거부대회든 어디 뭐제 원내 정당이든 원외 정당이든 소나무당이든 누구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큰 하나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방향성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 실제로 여러분 제가 자랑은 아닙니다만 37년 전 6월 항쟁에 제가 그 현장의 주역이었습니다. 빨간 메가폰 들고 흰 장갑 끼고 호원 철폐 독재타들 외쳤던 사람 중에 하나고 그런데 직선제만 됐고 나머지 헌법은 6공화국의 헌법은 유신 헌법과 거의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도 안 고쳐졌지. 예. 그래서 제가 이제 7공화국을 준비하고 하려면 우리가 함께 더 큰 하나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방향성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좌우고 뭐 진보고 보수고 중도고 그리고 뭐 무슨 원외 정당 필요 없고 진보 무슨 무슨 이런 게 필요 없다. 모두가 모여서 함께 모여서 이 용광로 같이 한번 공론회장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채영 민주 시민연대가 그 출범하면서 지난하게 논의했던 그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이제 시간을 좀 이제 끝내야 되는데 저 마지막으로 아쉬운 거 있으면 시간이 좀 짧네요. 좀 써도 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한 번에 다 얘기 나누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구나. 그러니까 워낙 함께 고민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시대가 변하고 있고 그동안에 우리 안에도 저 윤석열 적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쌓인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것도 개선 혁신해 나가야 될 여러 문제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지금 한 지점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실은 냉정하게 보면 탄핵을 이루려면은 압도적인 힘으로 해야 되거든요. 아까 박근혜 탄핵 때 10만이 저는 첫 어떤 시발점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100만쯤 되니까 한 이제 너무 진짜 한 100만 되는 것 같아. 수십만. 이러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이건 되겠네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일 클 때가 200만이 넘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10만, 100만 모으는 게 호락호락한 일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냉정하게 보면은 제 주위의 사람들은 다 그런데요. 다 지지하고 때 되면 나갈게. 때가 언제야? 말을 잘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의 이런 심리엔 뭐가 있냐면요. 불신이 있어요. 그렇게 탄핵해가지고 정권을 바꿔서 5년을 지내봤지만 결국 뭐가 바뀌냐. 내가 내 삶을 희생하고 내 시간 이거를 희생해서 그 할 만큼의 정말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보시죠. 이걸 해소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어떤 분들은 이재명 대표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존중합니다. 그분의 신념을. 그리고 언젠간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전히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계속 높아지진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민주당에 실망했던 사람들은 관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보수가 아니에요. 다 우리 편이 돼야지만 하고 그럴 사람들이 나와야 이게 탄핵 결정 국면이 오는데 전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정말로 제가 민주당을 이재명 대표를 때론 비판도 하고 때로는 응원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비판하는 거는 단결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더 잘 단결하자고 더 큰 하나를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윤석열의 정책을 비판할 때도 있어요. 근데 윤석열에 대한 비판은 표현은 비판이지만 실제 우리 목적은 때려 엎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목적이 다른 겁니다. 우리 안에서의 계속 건전한 비판과 고민, 모색은 필요하다는 거고 그것을 서로 견해가 좀 다를 수 있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해나가는 거. 그래야지만이 저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도 비판적으로 모색하면서 새롭게 단결하고 있구나. 이게 없이 과연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독자 세력만으로 과연 대중들에게 그래 한번 싸워봐. 이제 이번에 탄핵 이후에는 새로운 세상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 쉽게 안 생긴다니까요. 이건 진짜 어떻게 대중들의 신뢰를 얻어 나갈 건가. 이게 전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 대표님 긴 시간 함께해서 감사하고 정말 불편한 자리인데도 오셨고 근데 여기 제가 마지막으로 좀만 더 불편하게 할게요. 네, 창당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보다 집행부와 국민주권당은 사람들과의 소통 방법과 활동이 잘못하였다라는 말인다. 팩트는 무시하고 배제하고 진행하였다는 거다라고 하는 좀 굉장히 요즘 댓글을 보는데 제 가슴이 좀 약간 좀 찌릿찌릿하고 아픈데 이런 것은 여러분 오늘은 시간이 좀 됐으니까요. 우리 한 번 더 기회를 좀 갖고 오픈하겠습니다. 오픈해서 저희 우리 한강진역 긴거리 구속을 무기한 농성장은 늘 이렇게 오픈돼 있고 다음 주 화요일은 거기 비가 온답니다. 그래서 그 다리 밑에서 한번 해서 그날 좀 우리 박 대표님 한 번 더 나와주시고. 제가 김민용 그날은 뭐 몇 번 패널 좀 우리 더 해서 좀 같이 이야기도 하고 좀 이렇게 큰 하나를 만들어가는 산을 좀 하나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그리고 또 아주 굉장히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그래도 어떻든 우리가 좀 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힘차게 어떻게 가야 되는지 방향을 좀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공론과 수기의 민주주의를 우리가 거치면서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끝으로 끝으로 내일 100만 돌파할 텐데요. 틀림없이 맥주 공짜로 주시는 지금 어렵지만 지금 굉장히들 어려우신데 맥주 그냥 막 주시는 사장님들 계실 거고 짜장면 막 주시는 사장님들 계실 겁니다. 그만큼 서민들 어렵습니다. 내일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100만 돌파하는 날 붙잡고 웁시다. 울어야 됩니다. 긴 시간 좀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직접 민주주의의 근간은 선출직 공무원과 모든 정무직 공무원 그리고 정치 엘리트들을 불신하는